(1989년 7월 19일) 오후 2시 9분 덴버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 DC-10기에 탑승한 296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평범한 여름 오후에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이들은 항공사상 가장 기적적인 생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7,000피트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꼬리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유압 시스템이 정지된 거대한 200톤의 금속 덩어리가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베테랑 기장과 우연히 탑승한 DC-10 교관의 만남, 그리고 1시간 8분간의 기적적인 조종으로 185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수아시티의 기적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232편은 덴버 스테이플턴 공항에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향하는 정기편이었습니다. 기장은 엘 헤인스로 33년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였고, 부기장은 빌 레코즈, 항공기관사는 더들리 드보락이었습니다. 항공기는 1971년에 제작된 DC-10 기종으로 19,663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종은 3개의 엔진을 가진 광동체 항공기로 당시 장거리 노선의 주력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232편에는 데니스 피치라는 DC-10 교관 조종사가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가차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이후 벌어질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항공기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승객들은 편안한 오후 비행을 즐기고 있었고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16분 순항고도 37,000피트에서 갑작스러운 큰 폭발음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뒤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번 엔진, 즉 동체 후미에 장착된 엔진의 팬 디스크가 피로 파괴로 인해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꼬리 부분의 모든 유압 라인을 절단했습니다. DC-10은 3개의 독립적인 유압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설계상 모든 유압 라인이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폭발로 인해 3개 시스템이 모두 동시에 파괴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헤인즈 기장은 메이데이, 유나이티드 232 이번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라고 관제탑에 교신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단순한 엔진 고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조종관과 러더 페달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비행 조종면은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승강타, 방향타, 에일러론 모두 고정되어 버린 상황에서 헤인즈 기장과 승무원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때 객실에서 폭발음을 들은 데니스 피치 교관이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도움을 제안했고 헤인즈 기장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데니스 피치는 시뮬레이터에서 경험한 극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엔진 출력만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엔진의 출력을 다르게 조절해 방향을 바꾸고 전체 출력으로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는 극도로 어려운 기법이었습니다. 3명의 조종사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헤인즈 기장은 무선 교신을, 레코즈 부기장은 작동하지 않는 조종관을 계속 잡고 있었고 데니스 피치가 엔진 출력 조절을 전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조종법으로 200톤의 항공기를 하늘에 띄워야 했습니다. 엔진 출력만으로 조종하는 것은 극도로 민감하고 느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은 출력 변화에도 기체가 크게 요동쳤고
조종사들의 명령과 기체 반응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왼쪽 엔진 출력을 높이고 오른쪽 엔진 출력을 낮춰야 했지만 이렇게 하면 고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덴버로 돌아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관제사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기 시작했고 수아시티 게이트웨이 공항이 최선의 선택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아시티 공항은 작은 지방 공항이었지만 긴 활주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DC-10 기종에 익숙한 정비사와 응급구조팀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행 중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거나 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조종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착륙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수아시티 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접근 각도와 속도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착륙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240노트로 접근하고 있었고 하강 각도도 너무 가팔랐습니다. 공항에서는 모든 응급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의료진이 활주로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대량 부상자 접수를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19분 232편이 활주로에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착륙이 아니라 추락에 가까웠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에 충돌한 후 뒤집히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동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지만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296명 중 185명이 생존했습니다. 111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생존율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생존자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생존자들 중에는 기적적으로 헤인즈 기장과 레코즈 부기장, 피치 교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1시간 8분간의 사투가 185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32편 사고는 항공 역사상 가장 영웅적인 조종사 정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승무원들의 노력과 우연히 탑승한 교관의 전문 지식 그리고 지상 관제사들과 구조팀의 완벽한 협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 설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DC-10의 유압 시스템 집중 배치 문제가 개선되었고 비상시 엔진만으로 조종하는 기법이 정식 훈련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헤인즈 기장은 나중에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아시티에서 185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분명히 영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수아시티의 기적. 오늘도 하늘 위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항공 승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